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자기가 어떤 지휘하던 선거, 자기가 후보로 나섰던 선거가 패배할 경우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영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나버렸죠. 자,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책임은 온전히 후보가 다 떠안는 것이고 그걸 주도해왔던 사람들이 떠안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책임졌던 선거운동을 책임졌던 인사들은 사퇴하는 게 순서였죠. 한동훈 전 대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바로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까지 박대출 사무총장이 한 줄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이외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뭐 대변인이건 뭔 간에 그 누구도 지금 사퇴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듯이 김문수 후보는 평일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늘 또 열심히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턱걸이 대통령 또 뽑으실랑은 모르겠지만 이게요 결국은 이 친윤들이 이제 그냥 개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 국민들 이거 뭐고 뭐 이거 욕하고 말건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우리 당권 갖고 있으면 우리 못 건든다. 진짜 이제 이들이 보니까요 이 밑바닥에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책임감도 정말 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윤들의 오야봉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망상장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이고 자기가 맘 먹고 하면 이 세상에 다 바뀔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거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는 달라 해갖고 얼토당토하는 비상계엄 꺼내 들었다가 그 자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망상장애에 빠져 있는 건데, 그 친윤들은 그것 플러스 이제 후한무치죠, 후한무치. 네. 이게 감각적으로 무뎌진 것 같아요. 무뎌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 오전 중에 친윤 주요 정치인들 그 페북에 한 바퀴 딱 순회했어요. 네. 동네 한 바퀴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철규 의원이 뭐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철규 의원이. 근데 좀 맹탕이에요. 네. 뭐 치열했던 대선이 끝났다. 뭐 이재명 후보 뭐 축하한다. 뭐 근데 뭐 김문수도 훌륭했다. 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치열했던 논쟁은 뒤로 하고 모두가 하나 되자. 저게 뭐예요, 저게? 맹물도 예? 맹물을 이게 마시면 뭐 몸에 건강이라도 있죠. 좀 뭐라고 저런 걸 썼대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아무 의미 없는 저걸 썼고요. 또 이제 한덕수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저 부산의 박수영 네. 의원 있잖아요. 네. 그 뭐 이 양반은 또 뭘 썼나 했더니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했어요. 한가합니다 진짜. 예? 네, 일출. 아, 우리에겐 언젠가 또 우리에게 해가 떠오른다. 네. 일출. 예? 그리고 저 하와이 특사단장으로 갔다 온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또 뭐 했나 김대식? 했더니 아니 단장 유상범. 예, 뭐 그 유호성의 형. 그 뭐 했나 보니까요. 네. 또 저분도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 하셨어요. 다들 일출을 좋아하시는군요. 저거 일출이 아니라 먹구름으로 팍 가려갖고 그냥 네. 그러다가 그 태양이 그 먹구름을 뚫고 우리에게 광명의 이 빛을 비춰준다. 네. 참 여러 가지 해요. 여러 가지. 나경원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 모두의 책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책임. 야, 이제 뭐 견제하기 시작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결국 이번 선거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이 친윤들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김문수라는 일단 이 중간 다리를 내세워서 후보 단일화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거기다가 또 끼얹어서 그 새벽에 쿠데타를 통해서 한덕수 올려 문수 내려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당원들의 저항에 의해서 제가 듣기로는 1% 차이고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1% 차이로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쿠데타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김문수 하다가 또 이준석하고 단일화에 또 끝까지 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윤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선거의 패착은 모든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해? 이게 무슨 개인 사당이냐? 윤석열 정당이냐? 이거는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보수 정당입니다.
근데 왜 그런 정당이 개인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윤석열과 왜 선을 못 끄느냐? 그게 결국은 이번 선거의 큰 패착이 아니냐를 공동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네, 좀 뭐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그 뭐 보수지 진보지 뭐 중도지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김문수의 폐인은 어디 있는가? 윤건여의 절연을 제대로 못했다. 그 사적인 관계도 제대로 절연을 못되고 또 윤석열이 남겨놓은 정치적 그 부정적 유산들이 있잖아요. 계엄, 탄핵, 뭐 부정선거 네. 이런 거하고도 거리두기에 실패를 했고 뭐 등등. 거기다가 나중에 무슨 얼토당토하는 후보 교체, 쿠데타까지 뭐 등등. 근데 김문수는 이게 우유부단했다는 게 공통적인 평이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뭐 그 우유부단한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문을 받고 뭐 누구 저 후배들 어디에 있는지 그 불지 않고 그 김문수는 이미 10년 전에 그 이미 김문수는 1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예. 집에 쉬시다가 예. 이제 뭐 장관 한번 시켜줘서 하고 예. 그러다가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얼떨결에 이제 후보가 되다 보니까 예. 준비한 거는 없고 맨날 절만 하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운동 자체를 그 절로만 그냥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메시지도 없고 뭘 결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패배한 정당이 도대체 지금 뭘 하려고 하지? 왜 지금 아무 이야기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오늘 지금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야, 한동훈, 이준석 너 때문이야. 너네들이 후보 단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또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승희가 저렇게 참 제가 읽어볼게요. 네.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단일화 안 해서 좋고.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탓이라는 거죠. 애당초 탄핵 찬성 안 했으면 있을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탓이라는 네. 거죠. 저는 죽을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저 이제 친윤 떨거지 또 그 윤통 그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뭐 슈퍼챗 먹고 살았던 이 코인파리들 이게 또 이제 이준석 탓. 그러니까 패인을 이준석과 한동훈에서 찾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보세요. 저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한동훈이 탄핵 찬성했으니까 선거가 생겼다. 아이 바보도 아니고 그럼 이 윤석열이 계엄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걸 따져보면 그러니까 저 기본의 기본도 안 된 저런 허접한 그 논리라고 할 수도 없지 거의 허접한 잠꼬대 수준의 저런 얘기로 또 분위기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가짜 뉴스로 정말 이 국민들을 완전히 이제 가짜 뉴스 세계에서 홀킨 그런 배승희가 저런 입장을 냈다는 게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배승희가 그동안 무슨 뉴스를 했는지 제가 뭐 관심이 없으니까 한번 봤어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생방송 대형 사고 수습 불가 야 발칵 노태학 성광이 긴급 발표 이재명 완전히 망했다. 이재명 민주당 발칵 왜? 이재명 50만 표 날아갔다. 날아갔습니까? 이재명 사전투표 망했다. 민주당은 아수라장 왜? 이재명 긴급 주랭랑 민주당 초비상 사태 왜? 사전투표부터 망했다. 망했나요? 정말 이재명 진짜 망했다. 김문수 김용태 폭탄 선언 이재명 완전히 망했다. 저놈은 망한 걸 왜 이렇게 망했어요? 저게 이제 뭐 망했다는 게 옛날에 그 진성호 유튜브가 항상 저렇게 네. 그걸 뽑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저 민영삼 배승희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 오히려 그때 그래도 뭐 관계가 좀 있을 때 뭐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민영삼 배승희 네네. 얘기하잖아요. 진성호는 그 유튜브 타이틀 그렇게 뽑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네네. 근데 보세요. 근데 또 그냥 더 심해요 요새는 보면. 저 보십시오. 뭐 날벼락, 경기도 충격 발표, 이재명 캠프 결국 폭발. 저런 가짜 뉴스를 매일매일 발산하다 보니까 저걸 보시고 믿으신 분들이 당연히 이거 뭐 김문수가 이기는 거고 이재명은 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라운드 C라고 하는 작자가 있어요. 그동안 뭐 이 한남동 집회 마주 주도하고 뭐 반중 정서 불러킨 작자가 있는데 이 작자는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또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김문수는 대선 무효 선언하라. 절차가 무너진 민주주의가 위기다. 자, 저런 거 보면 또 뭐 김문수 골든 크로스 왔다. 이게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나경원이 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조사로는 뒤집었다. 예. 예?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랐다. 예. 아니 도대체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니 예전에 그 대선 때도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10%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 0.73% 아니었어요? 그랬죠. 자 이번에도 보면 자신들 조사로는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골든크로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8.4%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지금 거짓말을 해대는지. 아니 정당이 선거하면서 저런 기본 데이터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코인팔이 하는 유튜버들이 그 뭐 돈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 뭐 이런 거는 관심 없잖아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좀 썰깃하게 뭐 해갖고 이쪽에 그 많이 조회수 늘리고 뭐 하여간 그 슈퍼챗 많이 얻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나경원 정도 되는 오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실망스러운데, 근데 그 유튜브의 폐해를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정말 심각하게 뭐 했는데 그 사우나 가면 거기 이제 사우나 안에 이발도 네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나이 드신 분 그니 이제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네. 근데 요새 그 KBS 1TV의 한국인의 밥상 맞아요. 그 네. 진행자가 그 최불암 씨에서 최수종 씨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앞에 이발소 가면 그 텔레비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 한국인의 밥상이 이렇게 네네. 최수종 씨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진행자가 바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발하시는 그 고령자 그 이용객께서 말이에요. 아, 최불암은 죽어갖고 최수종으로 바뀐 거래요. 네.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저 최불암 씨가 죽어가지고 최수종으로 이게 진행자가 바뀌었다. 네네. 그 이발사가 아니 안 죽었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야. 유튜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네. 예. 참 이런 걸 보면 저렇게 매일처럼 가짜 뉴스를 발산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걸로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선거지니까 방송 안 해버려요. 뭐 살지 죽는지 뭐 또 저렇게 해놓고 또 했어요. 또 했어요. 네, 또 했어요. 참 기가 막혀서. 그거 아니 그 코인팔이가 자기 직업인데 그 쉽게 더 떠나겠어요. 이상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매일처럼 저렇게 가짜 뉴스를 발산하고 있는 거를 속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 보고 이거 부정선거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가짜 뉴스 해놓으니까 선거가 지면 다 부정선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가 뭐 끝나고 나가는데도 뭐 네가 뭔데 왜 부정선거 그만 승복한다고 그러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친중 스파이라고 또 요거 왜 이게 김문수한테 결국 거기에 세뇌가 돼서 이 보수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제 선거를 결과를 보면서 저는 5가지의 패인이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는 결국 윤석열, 김건희와 이 절연을 못한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당 주류인 친윤들의 끝까지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이 단일화, 이 협잡, 거기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당이 이제 더 이상 자생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떤 후보를 내오지를 못합니다. 항상 밖에서 봐요. 한덕수가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 이상 세대 교체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전부 다 영남 지금 보면 이 뭐 5선 6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 결국 이 5가지 원인인데 제가 3가지 해법을 좀 제시를 할까요? 우선 친윤들과 이 선거에 책임 있는 영남 인사들은 정계 은퇴를 하든 불출마 선언을 하든 다음 차기 총선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책임이잖아요. 자, 그러면 권성동 다음 선거 불출마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영남권 의원들은요, 재선 이상 허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남권 의원들은 재선 이상 하면 무조건 딴 지역으로 가든지 서울로 오든지 수도권 오든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민주당이 지금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남권에 재선 의상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다 물갈이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호남권 기득권이 완전히 타파가 됐어요. 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 호남권이 그나마 이게 어떤 이 없는 게 광주 지역의 8명 의원 중에서 딱 1명 빼고 전부 다 초선입니다. 지금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재선 이상 기득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남권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5선 6선들요 계속 그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 개혁을 하게 되면 영남권은 재선 이상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나라당 시절부터 잡혀 있던 게 뭐냐면 서울의 강남 3구 있잖아요. 네. 거긴 2번까지만 줘요. 네네. 그러니까 배지 달아도 2번까지만 달 수 있어요.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저는. 예. 네. 근데 영남은 또 예외였어요. 네. 근데 무슨 서울 강남 그 3구가 영남보다 특별히 좋아요? 네. 그 영남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 네. 재선까지는 되고 3선 하려면 지역 꼭 옮겨서 해라. 예.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 영남만 하여간 자기들은 좀 뭐 예외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자, 이제 이들이 서서히 보니까요. 이제는 당권에 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권에 욕심 가지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왜 저런 걸 내겠습니까? 저거는요. 아까 지원도 이야기했지만 단톡방을 지금 살려뒀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지금 다음에 당권에 나오겠다는 그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41% 얻은 게 자기를 좋아서 찍은 줄 알아요. 네. 이게 김문수 좋아서 찍은 게 아닙니다. 그 감독님, 그 KBS가 그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 화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제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도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묻는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가 그것만 조사한 게 아니라 적어 보세요. 이재명 찍은 사람들, 김문수 찍은 사람들 이게 분류를 했는데 찍은 동인이 뭐냐? 네. 왜 찍었는가? 그 후보 자체를 당선시키고 싶어서 찍었다. 그가 있고요. 네. 그게 지금 연두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재명은 꽤 높네요. 그죠? 예, 이재명 77%, 이재명 찍은 사람의 77%는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싶어서 찍었다는데 네. 김문수는 57%뿐이 안 돼요. 아. 나머지 40%는 뭐냐?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김문수 찍었다예요. 이준석도 마찬가지. 이준석도 비슷하고요. 네. 자, 저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 김 후보가 지금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김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후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 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말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온전히 일단 지셔야 된다고 봐요. 좀 매정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제 잘라야 되면 잘라야 됩니다. 이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보수가 씨가 마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더 이상 이게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친윤들 권성동 뭐 지금 일단 배지는 뗄 수 없겠지만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뭐 지역구를 옮기든지 그런 결단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지금 비대위원회를 연장을 해서 마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의총이 아직 그 의총 날짜가 확정 안 됐는데 늦어도 뭐 내일 모레까지는 될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와 관련하고 일도 얘기를 안 하는데요. 네. 좀 재밌는 거는요. 오늘 그 새벽 1시 30분에 김문수 후보가 그 승복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당사로 왔잖아요. 네네. 그 김문수 후보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이 쭉 저렇게 서 있었어요. 네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오는데 저기 강릉권 씨 보이세요? 네. 강릉의 권성동 보이세요? 네. 없잖아요. 오늘 그 제일 먼저 빠져나갔다면서요? 저 네, 그때 할 그러니까 때도. 저기에는 없어요. 이미 이제 마음은 어디 딴 데 갔는지 뭐 나경원도 있고 윤재옥도 있고 뭐 심지어 손학규도 있고 황우려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막 그런데 저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저 이재명 취임 선서한 때는 또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 또 열심히 또 스마트폰 보고 있고 네. 그 김혜경 여사가 진짜 90도 각도로 인사하는데 또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일차적인 네. 그 관문 같아요. 이 네. 당이 혁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초입 부분이라도 좀 시작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초입부터 삐그덕거리면서 거기서 치고받고 싸움이 붙을지는 권성동이 원내대표직을 아주 그냥 두말 없이 내려놓느냐 네. 아니면 구질구질하게 그걸 계속 붙잡고 가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최소한 염치가 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보수 정당을 지금 정말 황골탈퇴, 육참골단해야 된다는 지금 이 지지자들의 요구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다간 진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딱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한번 표 한번 보실까요? 감독님 그 이번에 득표한 거 쭉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히 동서로 이제 갈렸습니다. 갈렸는데 지금 사실은 보시면 동서로 갈린 것뿐만 아니라 영남권에도 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나왔어요. 예? 자, 이거 말고 지역구별로 있죠. 이걸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 이런 식이면요. 내년 지방선거는 거의 초토화됩니다. 충청권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예? 다 날아가고요. 진짜 이 영남권 몇 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뭐 이 충남권 4개 다 국민의힘이고 지금 서울, 인천, 강원 뭐 다 지금 저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살아남습니다 지금. 못 살아남아요. 이거 국민의힘 개혁하지 않으면요, 변화하지 않으면 친윤들이 그대로 잡고 있다. 국민들요 다음번에는요 정말 한 번 더 심판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씨를 말리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 알량한 자기 권한 유지한다고 지금 앉아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저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요 이 일당 독재가 이런 일당 독재도 없습니다. 아예 지방자치마저도 다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이재명 왕조예요 왕조. 네, 왕조가 네?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광역 단체별로 그 최종적으로 어디 이긴 데는 빨간색, 진 데는 민주당이 이긴 데는 파란색 하니까 거의 이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저거 착시 효과가 있어요. 네. 제대로 보려면 방금 전에 본 거 네. 저걸로 봐야 돼요. 상당히 지금 이게 강원도도요. 거의 그 먹혔잖아요. 지금 많이 뚫렸잖아요. 원주 춘천이 먹혔어요. 네. 이 제일 큰 데가 먹혔어요. 네, 원주, 춘천 이런 데가 다 먹혔잖아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거 강원도에서 보시면 겨우 이긴 거예요. 겨우. 네. 네. 이 냉정하게 정말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진짜 이 다들 이 지지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정작 선거를 주도했던 인사들은 무슨 태어 떠오르는 사진이나 찍찍 올려놨고 아유 진짜 그리고 보니까 이제 나경원이 보니까 나경원 그 페북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뭘 써놨나 이렇게 봤더니요. 네. 그 유행가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있잖아요. 그거예요 딱. 참. 예? 그거 저 중하단 부분에 보세요. 우린 또 뜬금없이 과거 이야기로 니 탓 내 탓 하다 보면 그들의 사법 장악에 눈 뜨고 당하면서 내란머리 프레임에 갇혀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한 거 묻지 과거를 마세요. 묻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한남동 우리 간 거 묻지 나경원 마세요. 선생께서 그렇게 네? 교시를 하셨어요. 제가 과거를 한남동 가서 그냥 시위하고 하는 거 묻지 마세요. 이거 아니겠죠 지금. 그렇죠. 헌법재판소 가서 그냥 네. 윤어게인 한 거 묻지 마세요. 네. 전환길 때문에 저 개몽됐어요. 네. 라는 거 묻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네? 익시면 그렇게 씹어대더니 참네 기가 막혔어.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렇게 나오잖아요. 다 집단적으로 무슨 뭐 감염이 됐어요. 왜 이래요 진짜? 예. 윤석열한테 다 감염이 된 그 거예요. 뻔뻔함이 다 네? 감염이 된 거죠.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 이 선거를 이기게 한 대통령은 막 기죽기죽 웃고 있고 저렇게 후보는 지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 운동 나가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저렇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집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속 터지는